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추억 속의 이해찬입니다. 오늘 추억을 또 얘기했죠. 그 자유한국당 가서 김병준 대표 그렇죠. 위원장을 보면서 네. 우리 옛날에 회의 많이 했다 하는데, 야 진짜 이 이해찬 총리 시절 제가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의정 단상에서 이제 총리가 이제 그 질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막 윽박 지르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서도 이제 왜 그렇게 윽박 지르고 이렇게 버럭했느냐 이러면 버럭 울컥 예, 버럭. 그러면 야당 의원들의, 말하자면 그때 한나라당이죠. 야당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랬다. 근데 그때 지적했던 날에 질의가 누구였냐면 홍준표. 근데 홍준표 의원이 참 질의 참 저기 날카롭게 했는데 이해찬 그 대표는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듣기엔 좀 거북스럽겠지만 원내대표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못했어요. 원내대표는 사실 의원들 사이 약간 인기 투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원내대표에서 그 당시 천정배 의원에게 졌었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원내대표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해찬 총리가 사실 굉장히 젊어서 출세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 늦게 했어요. 이제 뭐 재적이 되고 그래서 한 14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계속 운동권 청년 단체에 있었죠. 그러다 88년도에 36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46살의 나이로 교육부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52살의 나이로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7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니까 젊은 나이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너무 좀 거칠다, 좀 겸손하지 못하다, 또 나아가면 좀 오만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전성기에 있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을 아주 드물지만 제가 보는데 그런 분들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해찬들 세대를 만들었던 교육부 장관이셨으며 또 국무총리로서 정말 골프 삼매경에 빠졌던 이해찬 총리. 그렇게 저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분하고 이렇게 좀 사이가 아주 그 안 좋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유시민 전 장관이에요. 원래 유시민 장관이 그 서울대 총학생 그 간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학생 대표였을 때 무슨 발언 기회를 안 줬대요. 병역 뭐 그것 때.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에 주변에서 말렸대요.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뒤에 또 유시민 씨가 그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유시민 씨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또 이해찬이에요. 참 이 얽히고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는 이제 DJ 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정치권에 이제 입문을 했죠. 88년도에 입문을 해가지고 뭐 그 당시 청문회에서 이제 질의를 잘해서 뭐 이름도 날렸고 아무튼. 현재 여당이죠. 여당 내에서는 전략가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 하도 이게 좀 말을 좀 무섭게 했는지 DJ도 저 사람 조심하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DJ도 한번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돈 받고 공천해주고 이런 부패한 당은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DJ도 받았죠. 그렇게 이제 할 말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골프를 이제 늦게 배워서인지 골프에 쫙 빠져버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총리직에서 잘린 것도 사실 골프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포 사격 훈련 도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때는 이제 또 골프를 치고 계셨어요. 그러다 이제 보고를 받고 이거 즉시 문상을 해서 좀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었고, 또 이제 남부 지역에서 홍수가 났는데 이때 또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3.1절이었는데 3.1절 때 그때 뭐 기억하실 거예요. 기념식에 3.1절은요 축사를 총리가 하는 겁니다. 8.15 때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불참하고 부산에서 골프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뭐였죠? 그러니까 이 골프를 같이 다 그리고 이렇게 골프공에다가 봉황무늬 그리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이해찬 총리가 그래도 이 대표가 만만치는 않아요. 저는 이제 그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이제 상임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외무부에 감사를 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쫙 그 이 뭐지? 이 세종로를 쫙 보면서 이 청와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초선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같은 초선 저기 재선 의원이 전혀 이러더니 저 김문수가 저 세종로에서 청와대를 보고 있고 대권을 꿈꾸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는 청와대만 보면 대권 꿈꾸는 거라고. 역시 정치인들은 그게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저한테 이제 책을 사줬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책방을 했었는데 김문수 지사가. 근데 원래 이렇게 이문을 남기는 게 참 그렇고 맨날 이 저기 후배들이 오면 이거 한 권 이거 읽어봐라 하고 자기 주고 그래갖고 몇 달 만에 다 말아먹었대요. 그러더니 뭐라면 근데 전 의원 이해찬 의원은 어떻게나 장사를 잘했는지 그 이념 서적을 판다고 하면서 사회과학 서적을 파는데 실제로는 고시관계 서적을 팔아가지고 그쪽에 랜드마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이념 서적 팔면서 실제로는 고시책을 그냥 왕창 팔아가지고 되게 돈 많이 벌었대요. 저는요 이해찬 이제 총리자 현 대표를 대학 다닐 때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해찬 총리가 아니 이해찬 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딱 벽보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저 양반 서점 주인인데 서점 주인 우리들 다 그랬어요. 서점 아저씨. 서점 아저씨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점 아저씨를 기억을 하느냐? 이제 서울대학교 옆에서 서점을 했으니까 동생까지 서점을 했어요. 그럼 저희들이 책을 사러 가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과학 서적도 있지만 또 고시 서적도 많이 파는 나중에는 고시 서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또 서점도 했는데 동생이 했죠.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동생하고 같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가 쫙 구석에 이제 앉아 이러고 있습니다. 인상 쓰고 있어요. 노려보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동생은 이제 열심히 책 팔고 막 빼주고 그러는 겁니다. 빼주고 있는데 이제 동생이 바쁜 것 같으니까 이해찬 이제 대표께 가서 물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점 주인 이해찬에게 가서 이제 묻습니다. 학생들이 저 무슨 책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저기 이러니까는 학생들이 쫄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물어요. 그리고 이제 듣고 이러는 뭐 운동권 출신이고 뭐 학교 선배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셔도 알겠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야, 참 셌다. 셌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고성이 오가면서 굉장히 실세 총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총리라는 게 미국 이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왜 미국에서 그런 농담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는 사람이 마도로스하고 미국 부통령이다. 근데 한국 총리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해찬 총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대 실세 총리 하면은 JP 김종필 총리 다음에는 이해찬 총리를 이제 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총리의 권력을 위임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이제 두 번째는 이해찬 총리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있었고, 게다가 이제 아마 정치판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거의 동기급이죠. 정치판 뛰어든 게 동기급이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운동권에 대해서 약간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은 이제 뒤늦게 이른바 뭐 민권 변호사가 됐지만은 운동권 출신들 이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세대를 보면 아주 그 운동권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좀 어려워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문 실장 이번에 선거하면서 문 실장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약간 그 예전에 총리와 이 실장의 그런 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뇌피셜 아닐까요? 그만에? 있지요. 왜냐하면 일단 나이가 이해찬 대표 한 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비서실장 대 총리, 그것도 실세 총리이자 문재인 대통령 실세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 문재인. 그렇기 때문에 사람 좋은 문재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권력을 누리거나 세게 하는 그
행사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아마 총리가 볼 때는 문재인 비서실장은 막 그 정도 그렇게 보였을 거고, 그 후로도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그 배경이랄까요? 네. 부추겨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한 게 이해찬 당대표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해찬 당대표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뭐 막걸리 20통을 마셨다는 것 같이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나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고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라. 대권에 도전을 하고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과 같기는 해요. 그럼요. 예.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대중성 없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외부자들 엉망진창이다 뭐 이러면서 네. 외부자들 왜 그냥 왜 갑자기 그만두셨냐, 네.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이 정말 안전 빵빵 하려고 그만뒀습니다. 네. 저희들 이게 더 좋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정말 상황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저희가 가끔 이렇게 돈 내가지고 같이 이 뭐 술도 마시고 뭐 돈 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정말 그 한 푼도 안 생겨요, 저희. 하지만 한때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세금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네. 책임이고 또 우리 저희들 안영환 완전도 할 말 많죠. 네, 저희들이 사실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사실 지금 뭐 저희들 댓글 달아주신 분도 많이 있지만 직접 소통하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네. 저희들은 기뻐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 할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디어의 변화에 또 우리가 적응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요. 그렇죠. 이제는 뭐 유튜브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고 네. 저희가 맨 땅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자. 네. 그리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이 출연료라는 걸 받으면서 하게 되면은 좀 눈치도 좀 보여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니까 기분은 참 좋고 좋습니다. 가볍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네. 자기는 아직 아닐 텐데. 아예 벗어나야죠. 자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이해찬 당 대표와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는 이야기했지만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서로 약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함께 가기에는 서로 원단이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사실 좀 결이 다르죠. 근데 게다가 이제 위치가요. 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랬으면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좌파성이 강했죠. 그러나 네. 한미 FTA 추진하고 이라크에 파병하고 네, 네, 제주 네.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 만들었던 것은 현실과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럼요. 현실 네. 수능한 것이죠. 실사구시 정신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해찬 대표의 기질상 원칙을 지키겠다. 우리 지지자들이 있는데 라고 그렇죠. 나올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2년 차가 되면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미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년에 지지율 쭉 빠진다. 그러면 당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제 선거를 지어야 될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지해서 선거를 치른 것이 유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낫다 생각한다면 청와대를 대통령이 약간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 당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과의 갈등 또 그렇죠. 이런 당내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예측 불가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당 대표, 당의 역할, 당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 된다면서 이해찬 이제 대표를 밀었는데 그걸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추미애 대표가 자기가 대표했지만 사실 청와대로부터 홀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네. 추미애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답답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 걸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첫 수요일에 그 미스터 션샤인을 갖고 했는데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서 이제 여주인공 서브 여주인공인 김민정 씨가 울지 말고 물어라 이러는데
이 이해찬 그 대표는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아마도 김진표 선수를 이렇게 앞장 세운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물 수 있다. 이런 점에. 그리고 사실은 이해찬 대표로서도 좀 구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그렇죠. 오면서 일종의 친노 좌장인, 친노의 청산 네. 이래 가지고 결국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갖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관악구에서 네, 88년도에. 민정당에 네. 누구지 그 김종인. 김종인하고 네. 붙어가지고 김종인이 졌기 때문에 부르르던 구원이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음모론인데 그 문재인 그 대표가 이 김종인을 내밀어 가지고 이해찬을 날리려고 했다. 이런 음모론도 여의도에는 짠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저도 이제 음모론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런 음모론이 나온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를 확실히 쥐고 가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더 정치적 거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 거물을 누군가가 그때는 대통령 시절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거해 주기를 솔직히 말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는 해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쳐 주려고 하고 있고 그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말리는 신용만 했다. 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위는 모릅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형환 그 원장이 아주 이렇게 그 담론을 잘 얘기해요. 그때 이제 진중권 우리 같이 얘기했던 교수에 대해서 이 봉도사를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인류에는 있지만 인간미가 없다 막 이렇게 농담됐고 이번에는 이 김준표가 되면은 나라가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좋아할 것 같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게 여당 대표가 일단은 안고 가야 됩니다. 강자니까. 그렇죠. 협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협치. 그러니까 맞아요. 이해찬 당대표가 말만 협치할 게 아니라 진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좌클릭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고 특히 이제 자기들 지지자 위주의 그런 정책과 그런 뭐 정치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한다면은 그럼 한국당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오늘 뭐 어떤 뭐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다 죽어갔다 야당을 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병준 그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들은 전부 이해찬 대표가 되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라는 걸로 제가 들렸습니다만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른바 이제 최고위원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회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때 이 동영상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래서 그때 강재섭 대표에다가 뭐 박근혜 뭐 대표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대변인 했을 때 참 그림이 이쁘게 나온다. 왜냐하면 인상 좋은 사람들이 참 있어서 야당이 이렇게 구색이 좋다 이랬는데 글쎄요 오늘 제가 이 민주당에 그걸 보니까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요?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고. 근데 오늘 뭐 손 떠는 거는 안 나오긴 하는데 커피 마시게 되면 좀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건강이 좀 그 부분은 많은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고문의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글쎄 이 나이 들어서 나온 게 꼭 그렇게 고문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 돌주꾸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당 대표 되면 야당 폭망할 것 같아요. 참 저는 오늘 또 모 의원이 사람이 나와갖고 바른미래당에 이 안심은 손학규 후보에게 가 있다. 참 손학규 후보도 딱합니다. 안철수의 안심에 기대 갖고 그 대표하겠다고 그래도 대선급 후보였는데 나이도 있고 저 정말 급 실망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